7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너무 친숙해서 왠지 반가운 느낌이 드는 그런 판례입니다.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에 대해서 312조 사망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즉 해당 피고인이 이러한 피신조서에 대해서 치트키인 내용을 부인해버린다면 이러한 피신조서는 말짱 도루묵이 된다 라는 내용이었죠. 이 판례는 식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체감상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 차원에서 과감하게 95% 출제 가능성을 예상해 봅니다. 판결 요지 보시겠는데 전혀 모르는 새로운 참신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인데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왜 확인하면서 왠지 뿌듯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진숙합니다. 이 법조문도. 312조 사망 검사위와 수사기관 서경 작성 피신조서는 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주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치트키였죠.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의 증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용 부인해버리면 말짝 도루묵이 된다 라는 조문이었습니다. 뿌듯함으로 계속 위규정은 검사 이외 수사기관에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를 유죄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100만 6번 정도 본 문구입니다. 검사 이외 수사기관에 작성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를 숨차지만 왠지 뿌듯하지 않습니까?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말씀은 내용 부인해버리면 말짝 도루묵이다. 그래서 그 피신조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작성한 피신조서는 뒤에 나중에 허망하게 될 그 요건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피의자라는 것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를 말하고요. 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 억수로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인정되는 등 형소법 제312조 제상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얘가 내용 부인이라는 치트키를 써버리면 허공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보십시오. 내용 부인 그러면 앞에 것들은 쉿 사라집니다. 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여기서 공범관계할 때 그 공범에는 제한을 걸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법 총칙 공범 이외에도 필요적 공범 그 한 종류인 대항범도 이 공범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에서는 완전히 초딩식 재탕 3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런 내용 모를까 싶어서 친절하게 이렇게 탁 덧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하면 피신조서 기재 내용이 대로가 아니지. 대로는 성립의 진정을 뜻하는 문구고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 즉 팩트다 라는 의미 아닙니까?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말은 내용이 진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래 구체적 사례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원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아까 언급했던 호가 해당이었던 그 해당 피고인입니다. 근데 이 해당 피고인이 이런 못된 혐의로 기소가 되었네요. 그런데 이 해당 피고인은 지인작부터 공판정에서 이런 치트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용 부인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치트키를 써버렸는데 이미 중요 쟁점의 결론은 알아버렸고요. 그 아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해당 피고인은 내용 부인이라는 치트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312조 사망에 따라서 공범의 피신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 방가로 3번 내용은 비단골 레파토리로서 아주 가끔씩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삭 줍듯이 주워 담으시면 되는 쟁점입니다. 차고 기재 쟁점이죠. 한번 주워 담아 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해당 피고인은 매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치트키 내용을 부인한다 라는 의미고요. 공범이 진술한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버젓 기록상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답니다. 사고 기재인 것이죠. 이런 것을 오표시라고 하고 오표시 무시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피고인은 치트키를 즉 내용 부인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으므로 이런 오표시
돼 있다고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문 다음 사례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례 내용은 방금 본 판례 내용과 일치하니 스킵하겠습니다. 설명의 지문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기억 지문은 아주 따끈따끈한 방금 검토한 그 내용이니 옳은 것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니은 지문도 방금 본 따끈따끈한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니 마무리만 확인하고 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지문에서 말하는 공범관계에서 그 공범을 말하죠.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필요적 공범, 대항범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리얼 지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그 내용이었죠. 내용 인정할 때 이거 모를까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서술하고 계십니다. 개로가 아니고 실제 사실과 부합, 내용이 진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요. 미음 지문은 이제 원샷, 원킬이죠. 키워드 체크하고 마무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된다 이니까 옳고요. 비읍 지문 내용은 우리가 주워 담는 그 이삭 내용입니다. 오표시 무시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디귿 하나뿐이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해성사 드립니다. 이거 출제 가능성 0.01% 예상합니다. 물론 이 일은 저희 비겁한 변명용이고요. 그래서 이 판례는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완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제 교수님께서 저를 연맥일 목적으로 0.01% 확률을 뚫고서 이 판례를 출제를 하신다면 우리들은 최후의 히든카드 초울트라 캡숑장 결렬 비법을 사용해버리면 됩니다. 재활용은 자원 전략하는 좋은 거죠. 굿배드. 예, 굿이고 이 피고인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알게 돼 버렸습니다. 불처벌로.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씩 하는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과감하게 정답 찍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0.01% 출제 가능성의 판례는 예상 문제도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다른 지문을 체크한다는 차원에서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은 양념소 법칙을 정해서 원샷, 원킬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가 양이고 고발은 염소입니다.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그래서 옳은 것이었고요. 2번 지문 내용 역시 양념소 법칙을 적용해서 원샷, 원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성하여 이게 양이었고요. 실제 문제된 피고인의 행위는 생성된 이었습니다. 염소, 이니 구속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죠. 3번 지문 내용이 본 판례의 내용인데 아까 제가 요령 가르쳐 드렸습니다. 재활용, 굿, 불처벌. 근데 뭐야, 폐기물 해당한다? 이거는 처벌된다는 의미인데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지문 내용은 굿배드 법칙 적용해서 배드라고 평가를 하고 처벌시키면 되는 판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비밀인 이메일을 해킹해서 이렇게 누설을 한다면 그 자식들 배드입니까 굿입니까? 배드로서 처벌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봐야지 처벌한다는 의미니까 해당한다 보는 것은 재형법정지 원칙에 반하는 확장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됩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